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12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28쪽. 문제 6번. 128쪽 문제 6번요. 자, 거주자 갑의 A 비상장 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2012년 9월 15일 주식 취득 시 지방세법상 A 법인 보유 부동산 등에 대한 갑의 취득세 과세표를 계산하는 경우 취득으로 간주되는 지분 비율은 밑줄 뭘 물어본 겁니까 여기? 결론은 뭘 물어본 거예요? 과세의 지분율 물어봤죠. 그러니까 항상 물어보는 걸 잘 잡으셔야 돼요. 이 문제에서 출제에 뭘 물어본지 물어보는 걸 딱 빨리 조건을 확인하시고 그 조건을 찾으려고 노력하셔야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 현재 문제 지문 쭉 길게 나왔지만 결론은 갑의 과세 지분율 물어봤다는 걸 빨리 잡으셔야 되겠죠. 다만 A법인 보유 자산 중 취득세가 비과세에 감면되는 부분은 없으며 갑의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는 없음. 자, 조건 바꾸겠습니다. 있으면 해보세요.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는 있음. 다른 주주 있음. 그러면 조건 바꾸자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했더는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까지 합산해서 계산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누굴 동원해? 처자식 동원한가? 그래서 자기 명의의 주식 외에 처자식 명의로도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처자식의 지분까지 합쳐서 50% 초과 여부를 따지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보죠. 2005년 1월 1일 설립할 때 회사가 발행한 주식수는 몇 주고요? 10,000주. 그 중에서 갑이 보유하는 주식수는 몇 주? 5,000주. 그럼 지분율 따지세요. 몇 프로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법인을 설립할 때 몇 프로란 얘기야? 갑의 지분율은 50%란 얘기야, 여러분. 그럼 가점 주주야 아니야? 아니죠. 그러다가 2007년 4월 29일 날 주식을 추가 취득했다네요. 그렇죠? 이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변함이 없고 10,000주 중에서 지금 보유 주식수가 몇 주죠, 여러분? 6,000주죠. 그러니까 추가로 몇 주 취득했다는 얘기예요? 1,000주 취득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1,000주를 추가 취득하면서 몇 주가 됐다는 얘기 지금 6,000주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지분율은 몇 프로죠? 60%. 그러면 과점주주 맞죠? 그러면 이때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거죠? 그럼 이때 과세되는 지분율은 몇 프로야? 60%. 근데 지금 이거 물어본 거예요? 아니잖아, 이게 물어본 게. 그러니까 물어보는 걸 잘 봐야 되는 거죠. 물어본 건 뭐였어요, 여러분? 2012년 9월 15일 주식 취득했을 때 과세 지분율을 물어봤잖아.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보기 지문에 딱 보세요. 몇 번 있어요? 4번 보세요. 몇 프로? 아니, 보기 4번에 몇 프로 돼 있어? 자, 요거 낚이게 하는 거죠. 들어와 하게 하는 거죠. 급한 마음에 딱 봐도 60% 보기 지분 60% 있네 하고 딱 지워버리면 이번은 함정에 낚인 거죠. 출제는 문제 판다고 이렇게 함정에 빠지라고. 이리 와. 근데 지금 우리는 4월 29일 날 물어본 게 아니라 언제야? 9월 15일이죠? 자, 그러면 7월 18일 날에 주식을 뭐 했다 여러분? 처분했다 그랬죠? 자, 이때 발행한 주식수는 몇 주? 10,000주. 이 중에서 이제 몇 주 처분해서 몇 주 갖고 있대요? 3,000주. 그러면 지분율은 몇 프로야? 30%. 과점주주야 아니야? 아니네.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9월 15일 날. 다시 샀대, 주식을. 왜 사지 말지. 그래서 추가 취득해서 몇 주가 됐대, 여러분? 7,000주가 됐대, 여러분. 그럼 지분율이 몇 프로야? 70%. 다시 뭐가 됐네? 과점주주가 됐네. 지금 요걸 물어본 거죠. 요때 과세 지분율이 얼마냐 물어본 거잖아.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이걸 물어본 거죠. 아, 그러면 이거 뭘 물어본 거죠, 여러분? 최초 과점주주, 재차 과점주주, 최초 과점주주, 기존 과점주주, 재차 과점주주. 재차 과점주주의 과세 지분율 물어본 거죠. 그럼 재차 과세 지분율은 그 전 과점주주였을 때 몇 프로에서 최고가 요거를 뭐 한 거? 초과했죠. 그러니까 이때는 몇 프로? 10%만 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0% 1번을 골라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조금 아까 그거보다 더 쉽게 이해되죠? 세법은 역시 숫자라는 게 제일 편해. 아니야? 숫자라는 게 제일 편한 거야. 숫자만큼 여러분 속이는 건 없어요.
법은 사람을 속일지언정 숫자는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게 숫자예요, 여러분. 그냥 그대로야. 난 그래서 숫자를 진짜 좋아해. 사람은 못 믿어도 숫자로도 네. 죄송합니다. 아.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한번 좀 정리했고요. 자, 다시 옵니다. 아까보다는 여기 하니까 좀 더 이해되죠? 예. 아무것도 아니야. 세법. 까불고 있어. 자, 이번에는 81쪽 가겠습니다. 양가로 5번 상속에 따른 취득 볼게요. 상속에 따른 취득.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건이죠. 그때 가를 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포괄 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볼 필요 없어요. 결론은 뭐야? 상속이죠. 유증이 뭐예요? 유언에 의한 상속을 말합니다. 유언. 포괄 유증은 여러분 포괄 쓴 게 배우셨죠? 예, 그래서 유언서에서 그 피상속의 재산을 누가에게 특정인한테 주는 거죠. 유증과 법정 상속의 차이점은 뭐냐? 법정 상속은 누구만 받는다? 법정 상속은 누구만 받아요? 핏줄만 받아. 그러니까 며느리나 사위는 받아 못 받아? 못 받아요. 법정 상속인이 아니다. 왜? 핏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유언에 의하면 유언은 제3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따라서 며느리나 사위가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 유언서 써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시부모나 장인 장모한테 유언서 써줘잉, 내 것도 넣어줘잉 그래야 돼요. 자, 그러지 않으려면 자식을 낳는 수밖에 없어요. 자, A와 B가 혼인을 해갖고 C를 낳고 C가 성인이 돼서 D와 혼인을 해서 E를 낳았어요. 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피상속이네요. 자, 유언서에 쓰시고 유언서 쓰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분은 유언에 의해서 상속이 개시가 되면 됩니다. 근데 유언서 없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때는 민법상 법정 상속으로 갑니다. 1순위는 상속은 위로 올라간다, 밑으로 간다? 밑으로 가는 겁니다. 따라서 1순위가 직계 비속입니다. 근데 자식 없다?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위로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직계 존속이 2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와 동순위 되는 게 바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얘는 50% 할증 받습니다. 이거 지금 민법 개정해갖고 이거 더 높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무도 없다. 직계 존비속 배우자 아무도 없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자? 옆으로 가자. 누구예요?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는 기대해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그래서 형제 자매님 왜? 아무도 없다. 그러면 이때는 친인척.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아무도 없다. 그럴 때는 국가에 귀속됩니다. 이럴 때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특별연고자입니다. 특별연고자라는 것은 아무도 없는데 이 피상속인과 일정한 인연을 갖고 있는 분을 말합니다. 내연녀라든지 그래서 노후에 뭐 이렇게 배우자를 먼저 보내시고 혼자 남아있는 여생을 다른 분하고 같이 살다. 법정상 배우자는 아니다. 법정 배우자는 아니다. 법정 배우자는 아니죠. 내연녀라고 그랬으니까.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노후에 자식도 안 보살피고 뭐 하는데 그럼 적적한 나이에 그래도 혼자 있느냐 같이 있는 분하고 낫잖아.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별연고자다. 그래서 자, 제가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길에 쓰러져 계세요. 아이고. 왜?
어? 더 이상 어떻게 그래 쓰러져 있는 거를. 예. 그래서 제가 할머니 왜 그러세요? 했더니 막 그래 위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짧은 다리를 얻고 튑니다. 병원에. 그냥 막 뛰어갖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입원했어요. 그래서 응급실 갔더니 병원에서 뭐라냐면 이제 연세가 드셔갖고 이제 준비할 때가 됐대. 근데 아무런 연고자가 없대. 연고자가 없대. 그래서 이거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뭐 이걸 밟아야 되는데 연고자가 없으니까 조치를 못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를 해주세요 하고 제가 다 이제 지수를 했죠. 근데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저를 꼭 잡으면서 어이 젊은 친구 고맙네. 내 가는 길 보살펴줘서 고맙네. 내가 얼마 안 되지만 소소하게 재산 60원 자네 가질게. 그러니까 나는 이 할머니가 법정 관계예요? 아니요. 아무런 관계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때 이 할머니가 저한테 올 때는 특별 연고되는 재산 분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들으는 순간 뭘 느끼는 게 있어야죠. 길 가다가 할머니 쓰러졌으면 어떡한다? 무조건 얻고 튄다. 그러다 보면 한 건 안 걸리겠나? 그 얘기야.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보세요. 그래서 결론은 낼게요. 자, 그냥 결론은 뭐야? 상속으로 인하여. 그거 보시면 돼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것은 누가 밑줄? 상속인 각자. 상속인 각자가 자기가 상속받는 물건, 취득 물건에 대해서 그걸 뭐 한 거를 본다? 취득한 거를 본다. 자, 마지막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서 A재산, B재산 상속은 재밌어요, 진짜. 상속은 예전에 상속세, 증여세 시험범위 있을 때는요. 상속세 하면 막 사람이 진짜 꽉꽉 찹니다. 제 또 이 상속 관계는 죽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래서 그때는 뭐 최진실 사건도 얘기하고 아시죠? 고인이지만 이게 우리 FP 쪽에서 전형적인 케이스 모델입니다. 또 인천의 유명한 의사 집안에 상속 문제 됐을 때 모델 케이스도 있어요. 그런 거 알고 보면 진짜 좋아요. 어쨌거나 좋습니다.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보기라고요. 나중에 특강 갈 때 상속 그런 얘기 다 얘기해 줍니다. 자, 피상속인이 A재산과 B재산과 C재산을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죠, 여러분? 제일 먼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에 대해서 상속세가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A재산을 갑이 상속을 받고요. B재산을 을이 상속받고요. C를 갑과 을이 공동 상속을 받는데 갑이 60%, 을이 40% 받았습니다. 병이 있는데요. 병은 상속받은 재산이 없습니다. 자, 그럼 첫째, 상속세 누가 냅니까? 상속세 누가 내요? 피상속인이 내야 되는데 피상속인은 내고 가셨어? 그냥 가셨어? 그죠? 근데 가신 분한테 이거 내고 가셔야 되는데 그럼 안 가? 안 가죠. 그래서 편하게 가시게 하고 이거를 누가 내야 되는가? 상속을 받은 갑과 을이 자기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해서 상속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그럼 병은 상속세 납세의무 있다 없다? 없죠. 왜?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갑은 A재산을 상속을 받아서 취득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뭐가 부과됩니까? 취득세가 부과되죠. 취득세가. 뭐에 대해서? A재산에 대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누가 내는 거고? 갑이 내고. B재산의 상속에 대한 취득에서 취득세는 누가 내는 거고? 을이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C재산을 상속을 해서 누가 받았으니까? 갑과 을이 상속을 받았으니까 누가? 갑과 을이 저 C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갑을 자기 뭐에 대해서? 지분율에 대해서만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납세 문제가 누가 되는가? C재산은 갑과 을이 되죠.
요에 대한 취득세의 60%를 누가 내고? 갑. 40%를 누가 내라는 얘기야? 을이 내라는 얘기죠. 아니 그러면 갑을은 상속세도 내고 취득세도 내란 말이에요? 예? 상속세도 내고 취득세 내야 된다고? 예, 내야 된다고요. 결론은 내야 된다고. 모두 내고 상속세도 내고 모두 내야 되고 취득세 내고. 그러나 우리 꿋꿋한 병은 내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잘했죠? 잘했잖아.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 상속세나 취득세 내고 싶지 않은 분은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내드릴 테니까. 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상속인 각자, 상속인 갑을 각자가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된다 그 얘기죠. 이해되셨죠? 다만 뭐로 받으면 가로 열고 기분을 취득할 때는 뭘 말하는 거고 공동상속을 말하는 거. 이렇게 공동상속이나 뭐를 취득할 때는 지분을 취득할 때는 그때는 자기의 뭐에 대해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되셨습니까? 예, 여기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병은 왜 안 받았을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갑이 자고 이게 배우자고요. 이게 딸입니다. 호출 들어왔어요. 생전시. 생전시. 병 들어와봐. 인감도장 갖고. 왜 아버지?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오빠가 지금 사업하지 않냐? 예. 근데 오빠가 많이 좀 어렵다 그런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는 재산 오빠한테 좀 주고 엄마는 살아 계시니까 예, 엄마 몫으로 좀 일부 주고 엄마가 돌아가시면 요거를 다 오빠가 상속받는 걸로 하면 갑이 엄마도 모실 거 아니냐? 너는 이서방이 잘 데리고 있지 않냐? 그런 거죠. 그래요. 오빠가 잘 되면 되니까 나 상속 포기하죠. 그래서 상속을 포기한 거죠. 아주 훌륭한 딸이죠. 그래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집에 왔죠. 그랬더니 이 소리를 들은 누가? 이서방이 길게 뛰는 거죠. 이런 병. 너는 평소에도 병이더니 너는 상속 받을 때도 병이냐? 병. 그래서 이분이 비일 뛰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오는 거죠. 교수님, 제가 이런 일 당했습니다. 제 처가. 어쩌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생존시 상속 포기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상속입니다. 다만 유언서를 쓰셨는지 유언서 없이 돌아가셨는지가 중요하죠. 유언서 있다. 그러면 이때는 무슨 상속이 되는 거죠? 유언상속, 유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언대로 갑니다. 단 이때 반드시 뭐는 유류분은 보장해 줘야 됩니다. 유언서 없이 돌아가셨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입니다. 이때 상속을 안 받겠다 그러면 이건 유효입니다. 이해하세요? 협의하는 것까지 안 받은 거는 유효한 겁니다. 근데 뭘로 갔을 때 유언을 가서 상속이 개시될 때는 유류분을 보장해 줍니다. 그럼 여기서 법정 상속이 누구죠? 갑, 을, 병이죠. 여기 배우자니까 1.5, 1. 이게 법정 상속이죠? 법정 상속 몫입니다. 그러면 얼마죠? 3.5니까 7분의 2, 7분의 2죠? 7분의 3, 7분의 2. 이렇게 넣으면 되죠. 그러면 병은 하나 더 받은 게 없다. 그러면 7분의 2가 법정 상속이죠? 요거의 몇 프로를? 50%를 법정 유류분으로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다 누가 받았으면 갑과 을이 받았으면 이때 갑은 아니죠. 병은 누구한테? 갑과 을한테 요 몫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해야 됩니다. 반환 청구 소송을 안 하면 안 줍니다. 반환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결론 냅시다. 상속에 따른 치료 정리되셨죠? 자, 양가로 6번이 어렵습니다. 이건 좀 여러분이 공법을 좀 배우셔야 되는데요. 자, 배운 걸로 간주해 놓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잘 보셔요. 자, 주택법상 주택조합 밑줄. 정비법상 주택 재건축조합.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취득세에서는요. 주택법상 주택조합은요. 정비법상 주택 재건축하고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얘들은 얘들끼리 놉니다. 그런데 정비법상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얘는 주택 재개발 사업이나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든지 또는 도시개발법상 도개발법상 그냥 개발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얘들하고 이렇게 다닙니다. 물론 정비법상 사업은 몇 가지가 있지만 6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재건축 사업은요. 주택법상 주택조합으로 다니고요. 재개발은 절대 재건축하고 같이 못 둡니다. 얘는 이해하고 놉니다.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세법에서는. 그래서 개발은 재개발은 재건축하고 같이 논다 못 논다? 못 놀아요. 항상 개발은 누구끼리 놀아요? 개발끼리만 놉니다. 개발아! 개발아.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 재건축조합은 누가 하고 다니고요? 주택법상 주택조합입니다. 우리 세법에서는요. 우리 세법에서는 재건축과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을 엄격히 구분합니다. 취득세는. 왜냐하면 사업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 방식은 여러분 공법에서 배우시겠지만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을 하는 가지서 우리 세법상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재건축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반드시 이 조합원과 조합과 무슨 계약을 맺고 신탁 계약을 맺고 그 조합원의 부동산을 누구한테? 조합에게 명의로 넘겨놓고 조합원 명의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조합의 명의로. 그러나 재개발 사업은 소유권을 계속 조합원이 갖고 있고요. 나중에 완료돼서 청산 절차하는 과정에서 등기를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고요, 안 일어나고요? 안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는 소유권 이전이 일어납니다. 즉 누구로부터? 조합원으로부터. 누구에게? 주택 재건축 조합에게. 그래서 가끔가다 어떤 우리 학교 가신 분 중에 교수님 저는 이번 재개발 재건축 지역 가서 하려고 그래요. 그럼 알고 가는 건지 모르고 가는 건지 참 불안하죠. 무슨 계약으로 넘어갑니까? 네, 신탁계약으로 갑니다. 신탁계약. 그래서 조합원과 재건축 조합 간에 무슨 계약을 체결하고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요. 그럼 신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죠, 여러분? 소유권 이전하죠. 그리고 신탁법상 신탁은 반드시 뭐가 병행이 되죠, 여러분? 신탁 등기부입니다. 그러면 이때 위탁 조합은 뭐가 되는 거고요? 위탁자. 조합은 수탁자가 되죠. 그런데 재개발 사업은 명의가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구분합니다. 그래서 명의가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명의가. 그래서 이때 거기 보시면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정비법상 주택 재건축 조합이 이 재건축 조합이 취득하는 거기서 지금 취득자는 누굽니까? 주택조합 또는 주택 재건축 조합이 해당 조합원을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그랬죠? 뭐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구 거로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 보시면은 해당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것은 누가 취득한 걸로 봐라? 조합원이 취득하는 걸로 봐라. 이게 소위 말하는 뭐죠? 조합원용이죠. 그러면 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라서 그 재건축 주택이 완성이 되면 그 완성된 재건축 주택을 어떻게 처분하겠다고 미리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게 바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죠? 맞아? 그럼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죠. 완성된 재건축 주택을 당초 누구한테 줘야 될 거? 조합원. 그리고 이때 이 조합은 바로 시행사가 되면서 직접 건설할 능력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누구와? 건설업자와 무슨 계약을 체결하죠? 무슨 계약을 체결해? 아니 정비법 여러분이 좋아하는 공법 무슨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허허 이거 봐라. 도급 계약을 체결하죠? 그거 알지 그 정도야. 그래서 조합이 법인이 뭐가 되는 거죠? 시공사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도급 계획에 따라서 조합은 이 건설법인에 뭐를 지급해야 됩니까? 대가를 지급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대가를 어떻게 조달할 거냐 그 얘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일반 분양이죠. 맞아요? 맞아. 일반 분양하잖아. 당초 조합원이 150세다. 그러면 재건축 주택을 150개 맞아? 아니잖아. 더블 이상으로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게 일정한 규모면 뭐가 나오죠 여러분? 상가등이 나왔죠. 그러면 이때 일반 분양과 상가는 뭐예요 여러분? 비조합원용이죠. 그러면 요때에 이 일반 분양용이나 상가 등 뭐는 비조합원용은 누가 취득한 걸로 봐라 이거는? 조합이 취득한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보겠습니다.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정비법상 주택 재건축조합이 해당. 자 10벌겋게 동그라미 치시오. 요게 포인트입니다. 결론은. 조합이 취득한다 하더라도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정비법상 주택 재건축조합이 취득한다 하더라도 그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인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은 거기 써져 있는 대로 무슨 말이 나오면 해당 10벌겋게 뭐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것은 누가 취득한 걸로 봐라?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말합니다. 지금 취득 명의자 누구예요? 조합이야 조합. 조합이 취득하는데 그 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뭐로 제시가 되면 조합원용. 이거는 나중에 완성되면 얘한테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얘들 토지 갖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얘들한테 다 줘야 돼. 그러니까 뒤에 먼저 조합원용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지금 누구 명의로 취득한다더라도 조합 명의로 취득한다. 누가 취득한 걸로 봐라?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합원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인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부속토지는 밑줄 그 밑에 화살표 연결되죠. 누가? 누가? 조합원이. 그래서 조합원용을 조합원과 화살표 연결시켜야 된다. 다만 밑줄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 밑줄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부동산 이걸 우리 뭐라고 그러고? 비조합원용 부동산하고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어디서 제외하겠다고?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보는 것에서 제외한다. 즉 얘는 누가 취득한 걸로 봐라? 조합. 적어놓으셔야 돼요. 조합이 취득한 걸로 봅니다. 비조합원용은. 세법이 결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쉬운 과목이 아닙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더 어렵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심플하게 정리합시다. 우리 다른 거 생각하지 마. 몰라도 좋아. 일단은 거기 나온 대로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해당 뭐가 제시가 되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용을 봐서 누가 취득한 걸 봐라? 조합원용. 그럼 무슨 말이 나오면 비조합원용. 그러면 어떡하라 걔는?
조합이 취등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요거 이해되세요? 예, 이해되셔야 됩니다. 예. 자, 요거 지우지 않을 테니까 꼭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갑니다. 양가로 7번, 양가로 8번, 양가로 9번 묶으시고요. 작년 2014년도 신설된 규정입니다. 양가로 7번, 양가로 8번, 양가로 9번. 작년 2014년도 신설된 규정입니다. 작년에 제가 200 거풀면서 했어요. 여기 노원에 와서도 200 거풀면서 특강하면서 나온다. 반드시 나온다. 7번, 8번. 그대로 나왔죠. 다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약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저는 따로 나오거나 각각 문제 나올 줄 알았는데 한 문제를 묶어서 나왔네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배우잖아. 그래서 올해는 결론 나오기는 힘듭니다. 올해는 나오기 힘들어요. 다만 의미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규정입니다. 아주. 단독 문제는 못 나와도 종합 문제를 통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또다시 종합 문제를 통해서라는 배우자나 누구가 아니면 직계 좀비 속 간의 매매면 우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뭐로? 증여로 추정해버립니다. 증여로 추정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조건은 이겁니다.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 간. 누굽니까? 누구야 이들은? 우리 집 식구들이죠? 다른 두 글자로 뭐야? 왼수. 그래서 왼수들 간에 거래했다. 그러면 세법은 아니 무슨 아무리 왼수지만 지들끼리 사고 팔았냐? 니들 뭔데? 니들 뭔데? 증여인데. 이거 양도소득세 설명드렸었어. 증여인데 니들 매매로 돌려서 상속세, 증여세, 요 증여세 줄이려고 하는 거겠지? 라고 해서 뭐로 봐서? 증여로 추정해서 뭐로 때린다? 증여세로 때립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 있죠? 무슨 규정? 추정의 특징은 뭐랬어요, 여러분? 추정 규정의 특징은 뭐랬어? 반증의 제시를 허용한다 그랬죠?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지만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 간이지만 실제 매매했습니다. 라는 사실을 뭐 한다면? 입증한다면 매매 사실을 입증한다면 그때는 다시 뭐로 봐? 유상으로 봐주는 거죠. 그럼 뭘로 때리는가? 양도소득세로 때리는 거죠? 응? 아, 우리 양도의 개념에서 증여, 매매할 때 다 했잖아. 이게 바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입니다. 이거를 작년에 뭘로 끌고 온 거냐? 지방세법으로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서도 취득세에서 누구 간에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 간에 매매가 있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서 우리 취득세도 뭐로 보겠다? 뭐로 보겠다? 증여로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증여로. 이해하시겠어요? 이 규정을 어디로 끌고 왔다고? 취득세. 그래서 우리 취득세도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일 때는 매매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본다? 증여로 본다. 단 뭐하면? 입증하면 다시 뭐로 본다? 유상으로 본다. 요 입증이 바로 여러분 거기 박스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1, 2, 3, 4입니다. 자, 책을 통해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81쪽. 여러분 양가로 7번. 제일 중요한 조건은 뭡니까?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의 제일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 간의 부동산을 보면 취득하면 밑줄 뭐로 봐라? 증여로 취득하라. 증여로 봐라. 다만 다음 페이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에 어느 하나가 바로 동그라미 1, 2, 3, 4를 말하는 거고요.
이 동그라미 1, 2, 3, 4에 해당할 때는 이때는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간이라 하더라도 다시 동그라미 뭐로 봐라? 유상으로 봐라. 그래서 결론 동그라미 1, 2, 3, 4는 유상으로 봐라? 무상으로 봐라? 유상으로 봐라. 이게 아니면 뭐로 봐라? 무상으로 봐라 그 얘기죠. 이거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 2, 3, 4가 바로 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매매를 인정하는 네 가지를 그대로 취득세 끌고 온 겁니다. 1번 공매를 통해서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라든지 2번 파산 선고라든지 3번이 중요합니다. 3번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자 부동산 등을 반드시 동그라미 교환할 때만 인정해 준다. 교환할 때만. 교환할 때만 적으세요. 옆에다가 매매, 대물변제 등은 인정 안 합니다. 4번 해당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밑줄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뭐하면 증명하면 이때 증명 방법은 법에서 제한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제시하면 됩니다. 다만 그거를 인정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관할, 세무서장 등이 판단하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취득세를 끌고 온 겁니다. 저 결론 냅시다. 자,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를 잘 봐야 되는가? 배우자나 직계 준비서건의 매매면 원칙. 우리 취득세도 뭐로 본다? 증여로 본다. 그러나 우리 박스 거기 나와 있는 동그라미 보면 1, 2, 3, 4에 해당하면 이때는 뭐로 봐준다 다시? 유상으로 본다. 그 얘기죠. 그러면 증여로 보느냐? 증여로 보느냐? 유상으로 보느냐? 어쩌라고 취득세는 그러면? 취득세에서 증여로 보는 경우와 유상으로 보는 경우 뭐가 차이가 있어? 다 취득세 내는데. 응? 그렇죠. 세율이 달라지죠. 세율이. 세율이 달라집니다. 세율이.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 예, 이대로 했었어요. 근데 명문 규정이 없고 실무상 이렇게 했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의제기든 불법 소송이 되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명문화 시킨 겁니다. 명문화. 그전에도 이렇게 했었어. 그전에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명문화 시켰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규정을 그대로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끌고 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 냅시다. 동그라미 1, 2, 3, 4가 예외고요. 동그라미 1, 2, 3, 4 예외 때는 뭐로 보고? 유상. 이 동그라미 1, 2, 3, 4 예외가 아니면 올라가라. 원칙. 증여로 봐라.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8번 봅시다. 부담부 증여입니다. 양도소득세 할 때 입에다가 제가 계급 분류해서 했죠. 강남 아줌마 동원시키면서. 아주 중요하다. 실무 나가면 엄청 중요하다. 그러면 부담부 증여가 있게 되면 원칙.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수중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이거는 앞으로 수중자가 갚아야 할 뭐니까? 채무죠. 무슨 조건으로? 증여받는 조건 인수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갚아야 할 빚이니까 뭐야? 무상이야, 유상이야? 유상이죠. 그럼 이거 뭘로 때려야 되는 거야? 양도소득세로 때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수중자, 너는 왜 미쳤니? 왜 남의 빚을 떠안았니? 아니죠. 뭐해서? 증여 당시 무슨 가액에서? 증여 당시 재산가에서 뭘 뺀 금액? 채무 인수액을 뺀 금액. 이거를 때문에 받은 거죠. 이게 있어서 받은 거죠. 이거는 뭐니까? 무상이니까. 이거는 뭘로 때려라? 증여세로 때려라. 그래서 부담부 증여를 하면 단순 증여보다는 부담부 증여가 세부담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그래서 강남 아줌마 뭘 좋아한다? 부담부 증여를 좋아한다. 부담부 증여를 하면 뭐보다는 단순 증여보다는 얘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외죠. 이 부담부 증여 당사자가 누구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다 아예 알아야 되는데. 배우자나 누구가 아니면 직계 좀비 속간이면 이 부담부 증여를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왜? 이게 더 줄어드니까. 과세관청은 줄어드는 걸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한다?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걸로 추정한다고 그랬죠.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걸로 추정한다서 다른 말로 뭐야 여러분? 단순 증여로 추정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또 뭐가 나왔네? 뭐가 나왔네? 추정. 아니요. 우리가 배우잖아. 직계 좀비 속간이지만 실제 채무 인수했습니다. 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입증한다면 이때는 다시 뭐가 되는 거야? 부담부 증여. 그러면 뭐보다? 단순 증여보다 세금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그러면 지금 동그라미 요 1, 2, 3, 4 뭘로 받고? 유사. 수증자 채무 인수액 뭐로 받고 여러분? 유사. 요 증여 당시 재산가에서 채무 인수액을 뺀 부분은 무슨? 양도? 무사. 이거죠. 그래서 8번 보세요. 양가름 8번. 부담부 증여의 경우 채무 인수액에 따른 유상 취득이죠.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무슨 증여면? 부담부 증여는 밑줄.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뭐 한 거로 본다? 취득한 거로 본다. 뭘로? 동그라미 유상. 요거죠. 수증자의 채무 인수액을 뭐로 본다? 유상. (128조) 겁니다. 128조. 잘 보세요.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가 봅시다. 128조. 문제 6번, 5번. 언제 문제야? 작년 기출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자 동그라미 뭐? 유상. 취득으로 보지 않는 거네요. 1번 공매. 나왔죠? 누가? 배우자가. 2번 파산 선고에서 처분되는 누구 거를? 직계 비소. 이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죠? 배우자나 직계 준비소 간에 지금 동그라미 뭘 얘기하고 있는가? 1, 2, 3, 4 이거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2번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직계 비속의 부동산 취득한 경우. 3번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했대. 4번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 존속과 서로 교환했대. 5번을 잘 보셔야 되죠.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뭐?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잘 봐. 부담부 증여 이거죠?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이거 얘기한 거죠? 예. 그리고 5번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5번.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무슨 증여일 때?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 제시했죠? 로서 거기 취득하면서 그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을 뭐한 부분? 동그라미 제외한 나머지. 그럼 얘를 물어본가? 얘를 물어본가? 보기 5번은 기억, 니은, 디귿. 요걸 물어본 거잖아, 요거. 그럼 요거는 무상이야, 유상이야? 발음 좀 잘해주세요. 아주 은상. 네가 알아서 들으라는 것처럼 아주 교묘해져. 은상. 유상, 무상. 무상. 1번부터 4번은 유상. 요거 섞어놓고 찾아내라 그 얘기죠. 여러분 이 문제를 보고 시험에 이렇게 장난치는구나라는 걸 느낌을 가지셔야 됩니다. 느낌을 못 가지면 절대 1년이나 100년을 공부할 때 시험에 못 붙습니다. 쫙 가면서 1, 2, 3, 4 유상 깔아놓고 5번 부담부 증여 채무 인수에 요거 갔으면 요거는 뭔데? 유상인데 요거를 뭐한? 제외한 나머지 요걸 싹 돌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걸 뭐가 돼버린가? 무상. 이게 실전에서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안 보입니다, 절대. 이게 보이면 100% 맞추는 거고, 조건 틀었구나라는 게 보이질 않으면 이거는 백날 풀어도 틀리는 거야. 이게 실전이라니까, 여러분. 실전. 작년 기출문제 아니야, 그대로. 그러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아무 생각 없이 외워봐야 도라미의 타블이라는 얘기야.
기본적 개념을 모르면 나갈 수밖에 없어. 기본적 개념을 이해 못하면 출전에 말장난에 넘어가. 채무 인수액으로 물어봤으면 얘도 유상인데 채무 인수액을 뭐한 부분? 제외한 나머지 그랬잖아. 그럼 이거 뭘 얘기하는 거야? 무상이잖아, 무상. 그럼 1번부터 4번은 유상인데 얘는 무상이죠. 이렇게 문제 섞어놨네요.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잡을 수 있게 해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야? 포인트 잡아라, 포인트 잡아라. 그림 그려가면서, 그려가면서. 자, 다시 옵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이런 거. 이게 진짜, 저도 이거 보고 사실, 역시 출제원 교수님들은 다르긴 다르다. 네, 내공은 다르다. 싹 가다가, 1, 2, 3, 4 가다가, 여기에서 올 때 싹 돌려갖고 하나 빼버리는 거 봐. 솔직히 저도 이거 문제 받았을 때, 요거 수험생들을 정확히 잡지 않은 사람은 맞추기 힘들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결코 쉽게 준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 절대. 이 부담부 증여, 양도소득세도 작년에 제가 입에 그렇게 거품을 했던 거, 이걸 충실하게 들으신 분은 이걸 물어본 거구나라는 걸 아는 순간 답이 보이는 거고, 이게 안 보이면 이제 외로운 길을 가는 거죠, 뭐. 남들은 합격자 모임에서 웃고 떠들 때 나는 저 어두운 구석에서 사람이 되고 싶다. 그 아픔은 저만 느낄게요. 여러분이나 다 뭐 하시기 바랍니다. 합격하시면 됩니다. 자, 양가로 9번. 작년에 신설된 규정이지만 작년에 요거는 나올 가능성 없다고 했어요. 자, 요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출제될 가능성 적고요. 자, 83쪽 과세 물건 갑시다. 이거 나오면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준 거야. 자, 확인만 합시다. 빨리. 취득세 과세 대상은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에서 열거된 거죠. 이거 지울 게 하나도 없구만. 이거 지우면 안 돼. 포토타임 가져야 돼. 자, 여기 봅시다. 취득세 과세 대상은 결론. 몇 가지로 구분한다, 여러분? 세 가지. 실물 자산이 뭐, 여러분? 부동산. 근데 두 번째 뭐죠, 여러분? 준부동산. 여러분 뭐 다 아시는 학기로 나왔네. 근데 세 번째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권리. 부동산은 결론. 토지와 건축물이죠. 자, 여기서는 이것만 알면 됩니다. 사실상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다 과세 대상이다. 법률상 형식적 요건에 불리면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자, 1번 토지 보세요.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뭐를 말하냐?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밑줄 지적공부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 첫 번째 밑줄. 와, and 그 밖에 밑줄 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 토지입니다. 즉 아직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라 하더라도 사실상 뭐하면 사용하고 있으면 그걸 취득할 땐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건축물 갑시다. 밑줄. 취득세 과세 대상인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밑줄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입니다. 밑줄 건축법상 건축물. 그리고 그 밑에 쭉 붙어있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론, 건축법, 우리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자, 84조 동그라미 기역, 니은, 디귿 이걸 말합니다. 첫째,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니은,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디귿,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그럼 그 밑에 2번 잠깐 보겠습니다. 2번.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에 보면 봅시다.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물 말하는데 이거는 밑줄 종전에 뭐를 말한다? 구축물. 여러분 민법에서 배우셨던 건물을 제외한 지상 정착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구축물 말하는 것은 밑줄 얘들은 특징이 하나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개별적 취득세 과세 대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건축물과 부속 부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건축물과는 별개로 각각의 하나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1. 레저시설 2. 저장시설 3번 독구시설 및 저반시설 4번 도가시설 5번 뭐 쭉 나와있죠. 얘들은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부동산입니다. 거기 레저시설 보시면 여러분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 연습장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골프 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만 해당한다. 이게 바로 취득세 과세 대상인 별개 대상인 골프 연습장을 말하는 겁니다. 요걸 가지고 예전에 재산세 끌고 왔던 겁니다. 재산세. 그리고 거기 보시면 뭐 전망대 5개 스탠드, 유원지 5개 오락시설, 밑줄. 유원지 5개 오락시설. 아, 밑줄은 안 쳐도 된다. 이거 뭔지 아시죠? 유원지 5개 오락시설. 용인 가면은 막 뺑뺑뺑 돌리고 그러잖아, 막. 청룡열차. 죄송합니다. 청룡열차가 아니죠, 지금은. 뭐 드랍터 한번 쫙 올라갔다 내고. 저희 때만 해도 그냥 최고의 오락시설은 뭐였어요? 청룡열차 뺑뺑이 돌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잠깐 젊었을 때 갑시다. 오빠가 자꾸 어디 가지? 이거 놀이터로 타러 가려고 그러죠? 가자는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예? 가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요? 두 분 꼭 자꾸 갔다 오세요 이번에. 같이 갔다 오세요. 자, 이때 오빠가 자꾸 타자는 이유가 있죠. 오빠 무서워. 그러면 오빠가 있잖아. 그래서 나 무서워서 싫어. 그래서 괜찮아. 오빠만 믿어. 그리고 그냥 확 돌려버리면 와. 그래 이리 와. 그래서 예전에는 참 오빠 손 한번 잡으려도 장소와 분위기가 무릇 익어야만 잡을 수 있었는데 요즘 젊은 것들은 길거리에 대낮에도 그냥 입박치기를 쭉쭉쭉쭉 해서 되지 않나 그냥 싸발도 없는 것도 말이야. 강남 나가봐 아주 그냥 대낮부터 쭉쭉쭉쭉 빨아들이지. 불어 안 불어? 자 그거 이거 유원지 5개 합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 흥분들 하지마. 왜 이렇게들 흥분해? 그 오빠가 미워?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 냅시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부동산은 뭐야 여러분? 토지나 건축물. 결론 냅시다. 뭐야? 사실상의 모든. 자, 그럼 여러분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 취득했답니다. 과세합니까? 네.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건축물을 뭐로 말한다? 건축법상 건축물을 말한다. 보시면 되죠. 자, 준부동산 갑시다. 다 아시죠?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예, 보시면 되죠.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차량이 뭐냐? 예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85조.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차량은 여러분 밑줄 원동기가 장치됩니다. 이게 취득세 과세가 되는 자동차의 조건입니다.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이차나 궤도로 의해서 승객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입니다. 원동기가 장치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차량이라면 자동차 관리법상 등록 대상인 차량을 말한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실제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지금 이 문구.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차량이라면 자동차 관리법상 등록 대상인 차량을 말한다. 맞는 말로 해석해야 돼요? 틀린 말로 해석해야 돼요? 틀렸다고.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차량은 뭐다고?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이요.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자, 기계장비 봅시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기계장비는 뭐를 말하냐? 소위 말하는 여러분이 집에 있는 벤치, 드라이버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건설 공사용, 화물 화용용 및 광업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건설 중장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 중장비. 항공기 볼까요? 밑줄 사람이 탑승 조종하여 항공에 사용. 이게 조건입니다. 다 시험에 예전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적으십시오. 농약 살포용 무인 비행기. 자, 시험에 이렇게 나왔네요. 다음 중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대놓고 농약 살포용 무인 비행기 나왔습니다. 과세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항공기는 뭡니까? 조건이 사람이 탑승 요정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항공에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패러글라이딩이라든지 행글라이더 이런 거는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선박.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선박은 기선, 범선, 전마선 등 명칭형을 불문한 밑줄 모든 배입니다. 이때 선박은 선박법에 따라서 등기 대상이 있고 등록 대상이 있죠. 자, 5번 임목.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임목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중목을 말합니다. 이때 임목은 밑줄 그 밑에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지상의 과수, 임목과 중목을 말합니다. 다만 밑줄 묘목 등 이식을 전제로 잠정적으로 생립하고 있는 것은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자, 권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권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권리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광어권과 어권, 그 다음에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 회원권, 그리고 최근에 작년에 재작년이죠. 요트 회원권이죠. 자, 여기는 여러분 꼴콘종 승려 회원권 보시면 돼요. 뭐 꼴콘종 승려. 뭐 그래요. 골프장 콘돔이나 종합체육시설 승마 회원권 요 여기서 앞글자 따면 꼴콘종 승려 회원권. 그걸 또 적어요. 꼴콘종 승려. 그래서 여기는 하나같이 뭐야 여러분? 이거 따로 볼 필요 없죠? 네. 여러분 여기다 붙이면 되죠. 뭐만? 강화만. 제발 이거 해달라는데 이걸 잘 못해. 뭐가 나오면 뭘 확인해서 광어인지 아니지 해서 광어면 과세 대상이죠. 아니면 아니다고. 그러면 광어는 왜 과세하는가? 얘도 이거잖아. 그죠? 맞아. 중부동산이잖아. 민법에서 할 텐데. 학계에서 할 거고. 민법 99조 제1항에서 말하는 민법,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말하는 거고. 그 토지와 건물이란 민법상 부동산에다가 중부동산 돼서 광의부동산이라 한다. 그래서 그걸 학계에서 하인 거고. 그래서 그놈들을 취득하면 우리 뭐 하겠다? 과세하겠다 그 얘기죠. 여기다 우리 뭐까지 추가한가? 회원권까지. 회원권까지죠. 그때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다음 중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 과세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법률상 권리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광어야 아니야? 아니 그 과세 대상 아니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시험에 이렇게 나왔네요. 등 무채재산권. 과세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예,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시험에 이렇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응? 아니다고. 이게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게 최근에. 얘들은 이미 시험에 다 노출됐다. 얘들 노출됐다. 노출됐기 때문에 출제원이 이걸 시험 문제 내면은 이거는 안 물어볼 것이다. 그 대신 주의하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나오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계속 강조했어요. 왜 얘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까? 광어가 아니니까요. 그랬더니 이걸로 문제 냅니다. 답으로. 학생들 교수님이 냈어요 문제?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과세 대상 아니죠.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놓고 슬쩍 뭘 집어넣은 거죠? 부동산 임차권. 과세 대상이다고 아니다고? 아니다고. 아파트 당첨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과세 대상이다고 아니다고? 과세 대상이다고 아니다고? 아니라니까. 그냥 심플하게 해. 광어요? 아니요? 물어봐. 이
맞죠? 그러면 과세 대상이고 아니요. 그럼 아니요. 주는 문제죠. 그냥 맞으라고. 그래도 싫어. 그러면서 안 맞히는 분도 많아요. 근데 자 주의사항. 실무 나가면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실무 나가시면요. 미등기 전매 등으로 해서 뭐 하면 입주권을 취득하신 분은요. 취득세 냅니다. 단 이때 내야 되는 취득세는 입주권에 대한 취득세가 아니라 토지분, 대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입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입주권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주권 권리 대상이 뭐 토지 지분권에 대한 것을 취득해버리기 때문에 토지 취득이 일어난 걸로 본다. 입주권의 취득이 아니라 토지 취득한 걸로 봐서 이 토지 취득분에 대해서 대지 지분권에 대한 취득한 걸로 봐서 뭘 내야 된다고요? 취득세.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어디 나갔을 때 얘기고 실무고 그냥 여러분은 이렇게만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만 85쪽 맨 밑에 혹시나 해서 조강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조강권은 맨 밑에 광어권, 종합권은 한번 민법에서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잘 모르시면 86쪽에 나와 있어요. 그냥 읽어만 보세요. 눈으로만. 그래서 광어만이야. 취득세 과세 대상은 뭐만? 광어. 도다리도 아니야. 모둠에도 아니야. 오로지 뭐야? 광어만이야. 그 다음에 3, 4, 5, 6, 7 묶으시고 하나같이 다 뭐예요 여러분? 회원권이죠. 여기는 공통상이 딱 하나예요. 여기서 공통상은 다 뭐냐? 해원제 전용 시설물입니다. 해원제 전용 시설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3번 잠깐 보여줘. 골프 회원권. 취득세 과세 대상에 대한 골프 회원권은 체육시설을 설치며 이용해 가문에 따른 자 밑줄 해원제. 해원제. 소위 말하는 뭐예요 여러분? 필드, 그린. 요즘 또 어제부터 또 골프 시즌 돌아가고 국내 LPGA에 또 시작됐죠? 약 180억 원의 상금을 걸고 지금 1년 내내 이제 골프 게임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골프장 가면 그린 쫙 깔려 있잖아. 거기 가자. 제가 한번 골프장 갔다가 영구 출입 정지됐어요.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가니까 뒤에서 보는 사람이 얘만 보이는가? 그래갖고 갤러리들이 입에 쓰러져 으아! 그래갖고 골프장 나보고 오지 말해. 그래서 안 갑니다. 들어서 안 간다. 자, 골프 회원권 다 뭐예요 여러분? 해원제 전용 시설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자, 조금 쉬었다 가겠습니다.